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도형의 1차 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1시간 정도 이제 강의를 할 것 같은데요. 이 도형의 1차 결합이라는 것은 말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어떤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서 그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들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임의로 선생님이 두 개의 그래프의 방정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직선일 수도 있고요, 뭐 원일 수도 있고요, 포물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는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 자, 이것이 오늘 강의할 주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그림을 잠시 하나 그려보면, 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가 주어지고요. 뭐 포물선, 직선 다 가능해요. 원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래프가 하나가 주어져서요. 이 그래프들의 교점이 있겠죠. 요 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무수히 많겠습니다. 그죠? 자, 이 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그리기에 따라서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그래프들의 일반적인 표현이요. 자, 일반적인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네, 자,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당연히 모릅니다. 자, 이렇게 써서 얘가 여기 있는 교점 지나는 그래프의 방정식이에요. 자, 분명히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런데 일단 선생님이 증명을 하고 차근차근히 설명을 한 후에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익숙해지고요. 네, 와 닿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이 노란 교점 지나는 그래프가 되는가? 자, 증명은 이렇게 돼요. 만약에 자, 요 교점, 처음에 있었던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x1, y1이라고 잠깐 잤습니다. 그러면 얘는 분명히 두 그래프의 교점이 되니까 대입했을 때 어떨까요? 자, 요 점은 여기다 대입하면 반드시 등식이 성립하겠죠? x1, y1 대입하면 0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 자, g도 x1, y1을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이 반드시 성립하겠죠? 네. 자, 그런데 잠시 요 점을 갖다가 아까 선생님이 만든 이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 대입한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k 곱하기 fx1, y1 플러스 n 곱하기 g, x1, y1 이렇게 나오게 됐죠? 는 0. 자, 그런데 이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여기 있는 요 f의 값은 아까 0이라고 확인된 거고요. 교점이니까. 자, 이 값도 0이라고 확인된 거죠? 그러면 k하고 n이 어떤 실수든 간에 항상 전체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니까 전체는 0이 되는 게 확실하죠. 즉,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이 점이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다.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증명은 간단합니다. 자, 간단해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k하고 n이라는 요 앞에 상수값은 임의의 실수가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세요. 자, k하고 n은 아무 수나 다 될 수 있어요. 자, 임의의 실수가 다 될 수 있다. 자, 그런데요. 이 식이 조금 바뀐 식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 있는 등식에서 양변을 한번 k로 나눠봐요. k로 나눠주면 식이 fk가 사라지고요. x, y 그리고 여기가 k분의 n하고 gx, y는 0이 되겠죠. 자, 여기서 k하고 n은요 임의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 자체도 당연히 임의의 실수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 실수를 지우고 그 자리에다 그냥 하나의 또 다른 임의의 실수 m을 써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자, 핵심이 이거예요.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증명도 됐는데, 근데 KMN이라는 문자 중에 두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 바꿔버려서 자,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두 가지. 자, 여러분들은 자, 여기서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F라는 그래프와 G라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든 가능해요. 자, 직선일 수도 있고요. 뭐 원일 수도 있고요. 직선하고 포물선일 수도 있고요. 자, 다 가능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투나 심함적을 배울 때 자, 그때 나오는 공간에서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 두 개의 식 중에서 간단한 식이 무언지를 보시면 당연히 얘가 간단합니다. 왜? 미지수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잖아, m. 그지?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이 식을 가지고 계속 활용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방정식에 비해서 약점을 갖고 있어요. 약점. 자, 그게 어떤 약점이냐면 자, 여기 있는 방정식은 자, 요거를 잠시 선생님이 뭐 별이라고 잠시 놓을까요? 자, 이 별식은 어떠한 m에 대해서도 이 방정식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자,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얘가 분명히 두 그래프의 교점 지나는 그래프인데,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 지나는 그래프 중에 분명히 어느 하나가 이게 맞죠? 그렇죠? 두 그래프의 교점 지나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이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식은 얘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잠시 옆으로 가서요. 좀 한번 증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fx, y는 m 더하기 m gx, y는 0이라는 이 방정식과 그 다음에 밑에서 쓴 gx, y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은 일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일치할 수가 없다. 네, 말이 좀 짧은데, 네, 일치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한번 이렇게 귀류법을 한번 써볼게요. 자, 만약에 일치한다고 가정합시다. 네, 만약에 일치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과 여기 있는 이 방정식 두 개가 일치한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식과 요 밑에 있는 식이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똑같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놓을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일치한다 할 때 요걸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이 직선 한번 생각해 봐.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란 직선하고 2x 더하기 2y 더하기 2라는 직선이 있는데 두 개는 분명히 일치하지요. 하지만 두 식이 똑같진 않잖아. 그지? 그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개를 일치한다고 해서 같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다가 뭐 어떤 문자 하나 s를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수배하고 같으면 분명히 두 식은 같게 되겠죠. 자,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자, 이 식을 조금 정리하면은 요걸 한번 이항시켜봐. 그러면 fx, y는 s-m 곱하기 gx, y가 되는데요. 자, 얘는 분명히 또 상수가 되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야? gx라는 어떤 식에다가 상수배한 식이 이 식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맞죠? 자, 이게 모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이 내용을 다룰 때 f와 g는 분명히 서로 다른 그래프겠죠? 서로 다른 두 그래프의 교점 지나는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방정식이 이거는 0과 gx, y는 0인데 요 식이 이 식의 상수배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두 식이 같은 그래프가 돼버려요. 그 모순 생깁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솔직히 뭐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그냥 좀 궁금할까 해서 한번 설명해 봤는데요. 자, 분명히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방정식은 gx는 0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지금 한 이 내용이 한번 정석이나 교과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돼 있는가 한번 좀 이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좀 구체적인 식을 하나 써봤습니다. 자, 아까는 fx, y, gx, y 좀 일반화된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 보시면 구체적인 식이 들어있죠? 근데 이 식은 분명히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온 식입니다. 그죠? 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직선은 아까 얘기한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옮겨보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얘는 선생님이 금방 그래프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그래프의 정체가 뭡니까? m이 어떤 상수라고 치면 이 전체 식은 결국은 xy에 관한 1차식에 불과하죠. 그래서 얘는 좀 구체적으로 직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자, 이제 원도 한번 보세요. 자, 원의 방정식이 두 개 있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또 이렇게 만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든 이 그래프는 m이 상수기 때문에 양쪽의 항들이 합쳐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전체 식은 x와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뭐가 되나요? 지금 이 그래프는 네, 원이 됩니다. 원. 자, 그런데요. 잘 보면 이 m이 임의의 실수라고 했는데 선생님 m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떤가요? 자, m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창이 다 사라지죠? 여기서. 그지? 그럼 이 창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식은요? 뭐가 됩니까? 그지? 결국은 x, y에 관한 무슨 x, y 이런 형태의 식만 남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이면. 그럼 걔는 결국 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때는 뭐가 될까요? 네, 직선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원의 그래프인데 특수하게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그럼 그 직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기존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원이 이거하고 이겁니다. 자, 두 원이 있어요. 네. 그럼 지금 m이 마이너스 1 되면 직선 된다는 것인데 걔가 뭐가 되냐면 결국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면서 직선이 되니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자,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직선은 이 m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즉 마이너스 1을 기억하시기보다는 이 창이 사라지게 되는 m을 넣었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 이런 직선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까지가 이제 교과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참고로요. 교과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만약에 이런 의문도 들어요. 선생님, 이 두 원이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얘가 직선이 되는데요. 만약에 두 원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떨어져 있는 두 원을 m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이 창을 소거시키면 당연히 걔도 1차식이 나오죠. 그런데 걔는 교점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좀 교과과정 외지만 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식은 나오지만 그 식이 이 그림에서 갖는 의미는 없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교점이 있을 때만 이런 의미를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옆으로 잠깐 와보시면요. 자, 여기는 지금 원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선생님이 안 썼어요. 자, 여기 원이 들어가면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직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다시를 붙여야 되겠다. 문자가 좀.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계속 말투는 그거예요. 두 그래프의 교점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결국 얘는 어떤 원의 방정식의 그림이 될 거고 이 직선도 어디선가 원하고 교점을 가지겠죠. 그래야 의미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들이 교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죠. 얘도 분명히. 그런데 이 그래프는, 전체 그래프는 m을 곱해서 정리한다 하더라도 x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은 어떤 그래프의 방정식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이 되죠.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림을 조금 옮겨보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이 돼요. 이렇게. 뭐 아니면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이 두 부분에는 두 직선이 올 수도 있고 두 원이 올 수도 있고요. 원과 직선이 혼용돼서 섞여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연습으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4개 정도의 보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론을 확실하게 다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지금 주제별 강의를 듣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석에 나오는 내용과 기본 문제들은 다 숙지가 된 상태에서 봐야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솔직히 한번 예습을 잘한 친구들은 쉽게 바로 풀 수 있는 친구도 많을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먼저 핵심적인 문장을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가, 자, 여기다 잠깐 괄호 쳐볼까요? 네. 자, 이 말을 잠깐 빼고 봐.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말투가. 그럼 이 말투를 보고서 아까의 내용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걸 캐치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해요? x 더하기 y 빼기 5식을 하나 다 쓰고요. 그 다음에 한 식에다가 m을 붙여서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을 좀 뺄게요. 원점을 빼봐.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졌죠? 결국은 이게 답입니다. 맞죠? 자, 이 답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m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m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가 준 조건, 네, 원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얘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원점 0,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m은 0이 나와서요. 결국 m값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요 m값을 이제 문제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답이 완성되죠? 네,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봐서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원점에서 거리가 1인 직선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핵심되는 문장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괄호를 잠깐 빼보세요. 자, 두 그래프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식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한식 m을 붙여서 이렇게요. 만들 수 있죠? 네. 맞죠? 자, 이제 여기 있는 이 직선이 내가 구할 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직선이 갖고 있는 특징이 원점에서의 거리가 1이란 얘기야. 결국은 0,0으로부터 직선까지에 이르는 거리가 1이다만 이용을 하면 m의 값이 구해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만 하면 됩니다. 자, 요 식 정리하면요.
1 더하기 mx가 되고요. xy로 묶어야 공식을 쓸 수 있죠. 1 빼기 my가 되고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은 0 나오죠. 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x계수 y계수의 제곱의 합, 그지? 제곱 분의 네, 절대값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이 거리 1과 같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분모를 곱해서 m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m 값이요. 두 개가 나오답니다. 두 개가. 네. 그럼 이 m 값 두 개를 어디다가? 그지?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네. 이제 조금 더 응용된 문제 한 2개 정도를 더 연습하기로 합니다. 자, 네. 오늘의 주제별 강의의 남은 2문제입니다. 자, 조금 지겹고 힘드시더라도, 자, 힘내시고, 자, 잠시만 더 집중하세요. 네.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직선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가 문제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결국 핵심은. 그럼 아까처럼 자, 원의 방정식 두 개를 쓰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자, 선생님이 계속 뒤쪽에다 m을 붙였는데요. 어디다가 m을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미는 다 동일해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이 얘죠. 얘가 바로 답이에요. 답. m만 구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럼 여기 있는 이 성질만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 접한다. 자, 잠시 복습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는 것은 정석에서 이미 기본 내용을 잘 본 친구 있겠지만 자, 어떤 내용이 있던가요? 원과 직선이 접할 조건에 보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게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죠?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 길이하고 똑같죠? 자, 그걸 문자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써요. 그지?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자, 둘 중에 보통 우리가 쓰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훨씬 계산이 간단해요. 아마 좀 경험을 해본 친구들은 그런 걸 알고 있을 테지만 그래서 그럼 얘는 전혀 쓸모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대부분은 얘인데 좀 특수한 경우는 얘가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런 경우예요. 자, 한번 문제를 계속 이어서 풀어볼게요. 결국은 내가 만든 이 원의 방정식이 이 직선과 접하게 되죠. 그럼 뭘 이용할까요?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거 이용하면은 중심을 다 찾아야 돼. 그치? 힘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판별식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두 그래프가 접하니까 자, 결국 여기서 한 문자를 소거합니다.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 그래서 얘를 이 위식에다가 대입을 해줘요. 자, 이해 가시죠? 네, y를 소거하게 되면 결론은 뭐가 나올까요? 결론은 x에 대한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이 상수항이 빠졌구나. 그죠? 자, 상수항이 있어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하면은 여기서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해주면 m의 값이 구해지는데 자, 선생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풀이를 다 못 써요. 이게 풀이만 써도 두 바닥 나와. 자, 여러분들 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연립한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게 접하는 거잖아. 판별식이 0이다를 쓰겠다는 얘기야. 그럼 요걸 계산해주면요, m이 구해집니다. 자, 너무 좀 과정을 너무 개괄적으로 썼는데, 자, m 값이 1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그럼 나온 게 답이죠. 그치?
m 갖다 넣으면 답이겠네요. 자,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답이 두 개잖아. 뭔가 좀 의심스럽잖아. 자, 결론적으로 하나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될까요? 혹시 m만 갖다 쓰면 되는데 답이 하나가 안 돼. 자, 그렇죠. 네, m이 마이너스 1이면 봐봐. m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이 창이 다 사라지지. 그러면 문제가 구하라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지가 않죠? 네. 자, 간단한 함정이지만, 자, m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자, 이제 조금 어렵지만, 좀 응용이 된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자, 조는 친구. 자, 눈 떠요. 마지막이야. 자, 5분. 자, 지금 나온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과를 갈 친구는 수투에서도 마찬가지 이 내용을 접하게 돼요. 자, 지금 잘 이해해 두면 2차 곡선, 수투의 2차 곡선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원 밖의 점에서요. 자,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이건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원의 방정식이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0,0인 원이 있어요. 원 밖의 점 2,4가 뭐 요쯤에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럼 2,4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 있겠죠?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네. 그때 만나는 이 접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참 어려워 보이죠? 네, 맞아요. 네, 그림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건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잘 듣고 이해만 하세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실제로.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주제에 맞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중심에서 여기가 접점이니까 접점에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면 수직되겠네요. 이렇게 두 개가 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각형을 보세요. 이 사각형. 자, 빗금을 조금 쳐볼까요? 자, 이 사각형. 이 사각형은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됩니다. 맞죠? 그럼 분명히 뭐가 생기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네 점을 지나는 이런 원이 존재하겠죠? 맞죠? 자, 그런데 이 원은 결국 이 점과 이 점이 이 파란색 원의 지름의 양끝이 돼요. 왠가요? 이걸 연결했을 때 생각해봐. 연결하면 결국 원주각이 90도니까요. 지름이 되겠죠? 자, 파란 원만 잠시 떼봅니다. 자, 파란 원 잠시 떼봐요. 파란 원의 지름의 양끝이 뭐가 된다고? 한 점은 2,4가 되고요. 다른 점은 0,0이 되죠. 이걸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우리는 방정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원의 방정식을. 자, 이거 예습 덜한 친구들은 어려워요. 네. 자, 예습 많이 한 친구들은 금방 풀 수 있겠는데요. 자, 결국 두 점의 중점이 1,2가 중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 반지름은 요 길이가 되니까. 그럼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올까? 중심이 1,2가 되고 반지름은 어떻게 돼? 루트 5가 되나요? 그렇죠? 반지름 루트 5가 되죠? 그래서 여긴 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원의 방정식이 구해졌는데 이 노란 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림에서 흰색 원과 파란색 원의 교점을 지나고 있죠? 자, 캐치됐죠, 이제? 자, 결국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노란색의 정체가.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을 그대로 접목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원의 방정식이 노란색 원 여기 있고요. 파란색 원 여기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답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이 넘어가야 돼요. 하고 마찬가지 여기 있는 방정식 x-1제곱 y-2제곱 마이너스 5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느 한 군데다가 m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 텐데요.
직선이 되려면 m이 얼마가 된다고? 네, 맞습니다. m이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직선이 되죠. 아까도 조심하게 하라고 했던 부분이 무조건 마이너스 1만 외우지 마시고 왜 이게 돼야 직선돼? 그렇지. 2차항이 사라지잖아, 그지? 그런 값을 넣어줘야 직선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식이 바로 정리했을 때 노란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긴 시간 집중하느라고 고생한 친구들 밥 많이 드시고 자, 잘 쉬시기 바랍니다. 복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